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서정욱의 법대로 10월 28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근데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정욱의 법대로에서 인요한 그 박사 혁신위원장으로 적격이다 그렇게 추천을 하셨고 저도 동의를 했고,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실제로 우리가 최초로 인요한 그 박사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틀 후에 그 다음 월요일에 바로 그냥 혁신위원장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역시 잘 됐다. 앞으로 이제 인요한 혁신이가 제대로 좀 하겠구나 기대를 했었는데 바로 일주일 사이에 좀 실망이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좀 실망감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이준석, 그 홍준표, 또 김재원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사면을 하면은 저는 일단 그 홍준표와 이 김재원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준석인데 이준석을 사면을 하면은 중도 확장이 됩니까? 지금 이제 제가요. 예. 어제 밤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 유튜브와 예. 댓글을 이게 좀 꼼꼼히 읽어봤어요. 예. 크게 이제 그 혁신한 1호가 대사면이죠. 네, 이러죠. 근데 그 세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예. 크게. 첫째는 이제 그 중도 확장을 위해서 잘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최병묵의 팩트. 예. 그분은 이제 그 잘했다. 네. 중도로 가려면 이재명도 만나고, 그다음에 5.18 가고. 이재명을 누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혁신 안중에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 주장했잖아요. 예. 위원장이. 그리고 이제 5.18 가고 이렇게 중도로 나가야 된다. 잘했다. 이런 데 의견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정말 이게 그 좀 정치 생각을 많이 하는 분 같아. 뭐냐면 이제 그 이준석이는 정말 미워하는데 근데 고도의 책략이 아니냐. 어차피 이게 이준석이는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쫓아내면 이준석이한테 명분을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포용해가지고 이준석이 만나자 포용하자 이랬는데 뛰쳐 나가면 모든 요건 이게 이준석이 얻어물 거 아니냐. 어차피 그렇지. 나갈 놈.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이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준석이 명분이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런 데 두 번째 분석이 있고요. 그거 가능하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야, 나 이게 국민의힘 탈당이 되겠다. 이준석이 저 썩은 환부에 도려내야지. 저걸 이렇게 포용한다고 저걸 이제 그 사면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오히려 하태경은 지분까지 줘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지분까지. 그러면서 이준석이를 이렇게 사면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이준석이한테는 퇴짜 맞잖아. 완전히 퇴짜 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담에 뭐 주고 뺨 맞듯이. 그렇지. 뭐 아랑 베푸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했죠. 이준석이는 이게 오히려 조롱하잖아. 조롱했어요. 내가 이게 도저히 인요한 위원장 너무 실망했다. 이러려고 내가 국민의힘에 당비 내고 당원됐냐. 나 오늘자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붕괴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도 확장파, 고도의 책략파, 붕괴파 이렇게 세 갈래가 그렇죠. 있네요. 근데 붕괴파가 80% 이상이고 그다음에 고도 책략으로 좀 기다려보자. 넌 사람이 한 10몇 프로 되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 잘했다는 사람은 최병묵 외에 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없어요. 우리 우파 쪽에.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삼설 정말 이게 화가 나요. 오히려 탈당은 당원은 아니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인요한 위원장님이 그 한마디로 이게 그 소탐 대시라는 것 같아요. 이준석의 세력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과대평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자유우파의 분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준석이 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유승민 다 합쳐 표 없어. 지금 유튜브 이제 오늘 10만 2천이더라고. 매일 나가서 천하용인 장성철 떠들어대잖아. 그럼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종합. 할 만들었어요. 이제 10만 2천이요. 저는 멜콩 TV 제 혼자 일주일에 2번 딱 해. 근데 9만이야. 이준석이 표 없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쟤하고 비슷해요. 쟤보다 이준석이가 2배 됐지. 한 달 더 빠르죠. 더 빠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의 세력을 과대평가했다는 거. 정치를 모르네. 그렇죠. 정치를 잘 모르네. 그다음에 우리 자유파의 그 분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어차피 집에 야 잡아놓은 물고기 미끼 주냐 임마. 잡아놓은 너가 물고기야. 너는 어디 못 가. 너는 이게 확실히 우리 찍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중도 밖에 있는 거
산토끼 하나 잡으면 돼. 집토끼 어디 가겠어?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하는 예. 이게 안타깝다.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분노하는 예. 혁신에 실망했다. 예. 이런 게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예. 80% 넘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예. 탈당파가 80%가 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가대평가된다 이준석에 대해서 특히 이준석을 하면은 무슨 뭐 중도가 확장될 듯이 이것은 잠시 후에 따져보고 얼마 전에 뉴스토마토에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준석과 유승민이 신당을 만들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민주당에서 더 빠져나간다. 민주당에서 그쪽을 더 열렬히 응원을 할 것이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걸 우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이준석, 유승민은 우파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인요한 위원장은 이준석을 어떻게 보면은 좀 혁신적인 우파 이렇게 보는 것 같아. 혁신적인 우파. 그래서 이것을 끌어들이면은 중도가 따라올 거라고 이야기를 그런 생각인데 어차피 우파가 아닙니다.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중도가 움직일 리가 없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중도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중도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요. 중도라는 게요. 네. 원래는 이제 공자님이 말한 중용, 그런 이제 진짜 좌우로 아니고 딱 이게 우리가 적중하는 네. 이런 게 소신 중도는 드물다 봐요. 우리 여론조사 보면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갤럽 보면 거의 35, 34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70이죠. 네. 이게 투표하는 층입니다. 보통 투표율, 총선때 투표를 하면 60% 뭐 그 정도 나와요. 70%. 예. 그럼 이게 중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섞인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게 무관심층. 네. 아예 가보면 뭐 김경애가 누군지 네. 뭐 아무도 몰라요. 네. 뭐 윤석열, 이재명 정도 알아. 네. 근데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무관심층도 있어요. 젊은 애들 중에. 네, 네. 그것도 뭐 외관상 중도로 잡히는 거죠. 어느 지지자가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 혐오층이 있어요. 네, 네. 야, 다 싫다. 막 이재명도 꼴보기 싫고 윤석열도 싫고 제 주변에 다 많아요. 싫다. 제 이게 또 주변에도 중도로 잡혀요. 예. 투표 안 오죠. 아, 그렇지. 이런 게 잡동사니가 모인 게 중도니까 네. 진짜 소신 중도 이념으로 중도란 게 어디냐 말이에요. 예. 그 정치학자들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신기루다 말이에요. 네. 허상. 이걸 확장한다고 이준석 이하를 막 지분 주고 떠받들면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중도가 옵니까? 그럼요. 옵니까? 투표장에 안 가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안 가요, 원래. 이준석 자체가 지금 3번 낙선했지만 네. 그 자체가 이게 표가 없거든요. 네. 따라서는 중도라는 실체도 불분명하고 네. 오히려 이게 허상, 신기루에 가깝기 네. 때문에 뭐 중도 확장을 위해서 이준석 깨안이 된다. 이 논리, 이거는 이게 안 맞다. 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할 때 뭐 지역별로도 하고 연령별로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중에 이 항목이 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매우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없다. 매우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치 고관심층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니 정치 고관심층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도 그렇지만 이준석 같은 이 내부 총재라는 사람을 손절을 하고 가는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또 그 실망을 하면은 이것은 중도 확장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토끼가 달아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확 귀에 들어오는 것이 고도의 책략파, 고도의 책략이다 이것은. 그러니까는 이준석이 당장 반응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이 혁신이 생각에 반대한다. 뭐 이 아랑이라도 베풀 듯이 이런 일 하면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당권 장악 위에 있었던 무례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의 일이다. 나 쫓아낸 거 다 처단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권력의 행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라. 그러니까 권력의 행포.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이게 좀 그 절차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의결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면을 해주는 것이 어쨌든 뭐 절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기현은 지금 해줄 생각이에요. 해줄 생각인데 이준석은 응하지 않겠죠. 응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이준석의 책임이죠. 모든 건 여기서 한번 품으려고 했는데 이준석 책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청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 인요한이나 혁신이의 마음속에는 진짜 품으려는 생각 같아요. 제가 오신환이는 오랜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김경진도 야당 민주당에서 넘어왔죠.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의 평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신환은 이 바른정당에서 원래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뭐 종합상황실장이었어요. 캠프에. 예, 지금은 이제 오시원 쪽으로 왔지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 진짜 이 사람들은 뭐 김건식도 마찬가지고 예, 예. 윤상현도 그래. 예.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이가 나와야 그래도 2, 3%라도 먹는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실제. 예. 아, 있죠. 예,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도의 책략을 의도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준석을 껴안아야 된다. 예, 예, 예.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 자기는 이제 진심으로 이준석을 포용하려고 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준석이 이걸 뿌리치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면 뺏지 절대 못 따라요. 이준석이는 자기 그러더라고. 제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예. 물구나무를 써서라도 국회 가야 된다. 옛날에 그건 누가 했단 말이에요. 뭐 많이 했죠. 김상현도 있고 뭐 많이 했죠. 예. 무조건 이렇게 국회 들어가야 된다. 이제 원외 사선이 되면 아무도 관심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나깨나 뺏지잖아. 근데 국민의힘에 있어가 포용해가지고 갑자기 노원병에 공천 주버리면 안 되네. 큰일 나잖아. 안 되네. 떨어져. 벌써 3번 떨어졌는데. 노원병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준석으로서는 두 갈래가 있어요. 지금 두 개가 고민한다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 바로 이제 비례신당 만들어서 2번 가는 거예요. 4번이면 안 돼. 1번에 여성이니까 이현주가. 이현주가죠. 제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비례로 2번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가 볼 때는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 무소속이 대구 출마하면 자기 된다 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지. 네, 생각이죠. 예. 자, 이 상황에서 포용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덜썩 포용해줘 감사합니다. 난 노원병에 공천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이준석이는 뛰쳐나가. 왜? 신인규가 지령을 받고 먼저 나간 거예요. 예. 신인규 나가고 그 다음에 유승민가 나가. 그 다음에 그 앞에 이현주가 나갈 거야. 이현주. 그 다음에 유승민 나가. 예. 그 다음에 이준석이 탈당하거든. 이게 단계적 탈당론이야. 자기들끼리는 소문이 다 나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준석이 포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놈이 되게 배지 욕심이 나가지고 뛰쳐나갔네. 그러면 분열의 책임이 이준석한테 있어. 이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도움될지는 몰라. 우리한테. 근데 그게 이제 의도한 바는 아니지. 저는 혁신이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죠. 혁신이가 아니 이 정도 머리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머리 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네. 근데 뭐 의도하지 않게 결과 놓을 수는 있잖아. 그 점에서 저는 이게 뭐 책략론이라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책략이 돼버린 의도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두 번째 견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책략을 이렇게 사용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잘 돼버린. 국민의힘의 그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얼어 한 개 당수 팔단 이런 이야기 옛날에 있잖아요. 그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그 홍준표 그 시장도 김기현과는 손절한 지 오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김재원 정도만 들어가고 뭐 이런 그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준석 저는 검찰 수사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접 때는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무고로 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보니까는 6월 달에 김성진을 한번 조사를 했어요.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진전이 없는데 이게 총선 전에 또 검찰에 불려가거나 하면은 이거는 뭐 이준석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 검찰에 형사 1부에 있거든요. 예. 근데 형사의 다른 부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이제 김의겸이 그 면책특권 여기 7부에서 하죠. 예. 7부에. 아, 맞아요. 그 옆에 부에 제가 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그 같은 중앙지검의 부장 검사가 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 예. 제가 만날 때마다 야 이놈아 이준석이는 언제 처리하냐 물어봤는데 일부장한테 부장들끼리 모임하잖아. 그랬더니 그 부장 검사 그러더라고. 형님 일부는 이게 사건을 자연스럽게 오래 끄는 게 잘하는 부입니다 이러더라고. 왜? 그런 부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필요하대. 크게 요구 안 하면서 조기에 처리해버리면 안 되는. 그러면 이게 비난을 피하면서 최대한 오래 끄는 게
칭찬받는 아. 보통은 신속하게 사건 처리하는 게 검사 일이잖아. 예, 예. 근데 어떤 사건은 꺼려야 되는 사건이 있대. 민감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이준석 사건이라는 거야. 어. 왜냐하면 무혐의를 해버리면 응. 그러면 이게 완전히 기고만대 날릴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이게 기소해버리면 아니 포기하고 야 기소했으니까 공천이 안 되잖아. 그럼 뛰쳐나갈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기소도 안 하고 무혐의도 안 하고 들고 있는 거야. 이준석의 태도를 보면서 이놈이 뛰쳐나가서 완전히 날뛰면 그때 기소하고 착실하게 뭐 예의하면서 노원방에 나가면 계속 들고 있거나 무혐의해주고 야 이런 부가 일부래. 그 옛날에 조민희 사건 것도 그런 거지. 조국이 딸 있잖아. 좀 반성하면 기소유할 수도 있지. 기소유할 수도 돼. 근데 영 아니면 기소하잖아. 이준석이가 그런 거예요. 진짜 반성회가 개가천선해서 이놈이 국민의힘에 제대로 출마하고 하면 기소유예도 있거든. 무혐의는 아니야. 죄는 있잖아. 근데 기소유예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경찰부가 뭐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는 게 아니고 개전에 정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죠. 개전에 정이 있는지. 예를 들어 조민도 그렇잖아. 이준석이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죠. 야, 그랬으면 검찰이 요거도 묻는 거 아니냐. 야, 검찰이 근데 죄 있으면 빨리 기소해야지. 뭘 눈치를 봐. 제가 좀 혼냈죠. 그 개전에 정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 보는. 그 뭘 봐면 그 이준석 죄 있으면 빨리 기소해가지고 근데 처벌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랬거든요. 그 기소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때 그 우리 마당까지 아가씨들 밴드 다 조사했잖아. 다 했죠. 그때 김철거이가 내려가 각서 받고 기억나잖아요. 명백한 무고잖아. 무고죠. 근데 이걸 끌 이유가 없거든. 어쨌든 시간을. 그러니까 그 이준석은 뭐니 해도 그 원죄가 있는 겁니다. 원죄. 박근혜 정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이 성전 때까지 받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만나게 해주겠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공장 방문하게 해주겠다고 그 성전 때까지 받고 하고는 바로 또 본인이 그런 부패를 저질러 놓고 박근혜 정부가 부패했다고 또 탄핵을 하는 유승민 뒤를 또 쫓아다니고 뭐 이랬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 다시 한번 이원석 총장 원칙대로 좀 처리하세요. 네. 이준석이 뭔 눈치 더 봅니까? 수사 끝났잖아요. 네. 끝나게 당당하게 기소해서 다 여자 불러보자 말이야. 이준석이한테 접대한 여자부터 마당까지 밴드까지 다 불러서 다 재판해보자 말이야. 특정이 돼 있다고 돼 하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원칙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하니까 머쓱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안철수는 되는 일이 없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준석 제명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 강서구청장 선거 고춧가루 뿌리고 뭐 제명해야 된다고 지금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준석을 사면한다고 하니까 저는 안철수도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 좀 흔들리는 건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후보 단일화 했잖아요. 예. 후보 단일화해서 그게 그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안철수에 대해서 완전히 좀 물먹이는 것도 저는 뭐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책략으로만 전략으로만 보면요. 네. 저는 제가 제시한 전략은요. 네. 그냥 제명을 이게 바로 해도 이게 또 탄압 이미지로 당 만드는 명분 나가니 또 이게 제명까지 한 광기한 일이 떠들 거예요. 아마 조중동까지 떠들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 전략은요. 이준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 무시하면 돼. 네, 무시하면 돼. 개 무시 전략으로 이준석이가 있는 어떤 그냥 투명인간으로 무시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가 못 버틴다고. 지가 막 불안해서 나 공천 안 주는 거 아니냐? 또 기소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게 12월 되면 뛰쳐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아무런 그게 내년에는 좌파와 우파가 정말 이게 진영간의 전면전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그래서 중도나 딴 데 쓸 데가 없어요. 금태섭 양양대 이주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잖아. 굳이 제명을 뭐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포용해가 뭐 사면해주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개무시하자. 그러면 제가 뛰쳐나간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심판한다.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철수도 이게 좀 머쓱하게 됐는데, 지금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좀 혁신이나 특히 김기현이가 좋은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김기현 체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만 지금 이게 완전히 중간에 끼가지고 이번에도 이게 또 철수해야 되지 않을까 철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네. 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게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준석이 본인이 이제 그 존재감이 전혀 없으니까는 계속 이야기하고 SNS하고
자기하고 친한 방송에 나가서 막 떠들고 하니까 이게 그 인터넷 요새는 계속 나와요. 뭐 인터넷에서는 뭐 지면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종이 신문에 이준석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그 말을 하니까는 종이 신문에 이준석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일면에 인요한 인터뷰하면서 여기 이준석이 또 나와요. 이준석, 홍준표 징계 프로제야. 이게 그러니까는 다 무시하고 이준석의 존재감을 막 사라지게 하고 있었는데 이준석이 이것 때문에 다시 등장을 해버리는. 아, 이것도 참. 여기서요. 중요한 게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저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황교안 대표 제가 자주 만나요. 황교안 대표님이 가장 그 폐인 통탄하는 게 바른당하고 합당한 거예요. 2020년 총선 때. 예. 아. 그때 바른당 있잖아요. 공천 지분. 완전히 쏘가지고 합당해서 지분 다 주면서 공천이 개판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김세연 기억나죠? 그분이 자기 지분 다 챙겼잖아. 아니 하태경이 이자가 이준석한테 지분 주래. 아니 지분 얼마 30% 줘? 40% 줘? 공천관리위원회로 들어갔죠. 예. 그렇죠. 아니 이준석한테 지분 주라는 거야 하태경이가.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뭔데? 아니 이준석이가 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분탕질만 왜? 계속해서 정권 교체도 못할 뻔했어요. 아니 뭐 젊은 정책 이준석만 있냐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보수를 해 뭘 해가 지분이 뭐냐고. 안철수보다 지분이 많으냐고. 자기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황교안 대표 그러더라고. 차라리 그때 제대로 된 보수 투사들 공천해가지고 했으면 지금처럼 망하진 않았을지도 몰라. 오히려 바른당하고 막 무리하게 하면서 이자들이 공천 지분을 30-40% 요구해서 완전히 공천 잘못으로 지금 이게 패배했잖아요. 공천 실패였죠 그때. 완전히 공천 실패했어요. 그때 저는 그때 바른당하고 합친 거하고 지금 이준석 유승민 합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요. 똑같은 논의잖아. 아, 그렇네.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인요한 위원장님 의사 아닙니까? 의사. 제가 의사라고 추천했잖아. 근데 썩은 환부 고름 도려내는 거하고 가만히 두면 살이 되는 거 구별 못합니까? 이 이준석 유승민은 썩은 환부 고름 암세포인데 도려내야지. 이거 두면 그냥 생살 살이 됩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님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고 뭐 김기현은 말할 것도 없다 봅니다. 그런데 김기현도 일단 저희들이 김기현 체제로 계속 가야 되느냐 이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어차피 혁신위를 띄웠고 또 혁신위가 하는 일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뭐 몇 가지를 또 내놓을 텐데 그걸 더 봐서 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총선까지 가야 되느냐 이 문제는 논외로 하는데 근데 김기현도 좀 아찔을 하는 것 같아.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TK, PK, 서타 의원 서울서 출마해라 그렇게 하면서 TK의 대표적인 서타는 주호영 그러면 PK는 김기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김기현이 안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언론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일까요?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김기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대안이 없다. 체제는 가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 다만 이게 김기현의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을 해야지.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불출마 또는 흠지 출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김기현 체제로 끝까지 가면 이거 선거가 말이 안 되죠. 자기 희생이라도 있어야지 감동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야만 이게 체제가 선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신뢰를 줄 수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체제 간다면 저는 깨끗하게 그냥 불출마하십시오. 이번에 국회의원 배치 하면 더 달하면 뭐합니까? 본인 뭐 다음에 다른 거 하더라도. 대권 욕심이 있다고 하던데. 배치 없어도 대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많이 했죠. 이낙연도 그러잖아요. 배치 많이 했잖아. 5번 했잖아요. 시장도 하고. 김기현 대표님. 인요한 위원장님이 아직 국내 정치를 선배님이나 제만큼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스타 아닙니다. 스타 아니에요. 스타 아니죠. 태화강만 건너면 아무도 김기현 몰라. 주호영도 마찬가지예요. 태화강 있잖아. 그럼 주호영은 금호강만 건너면 아무도 몰라. 금호강만 건너면 이 말은요. 결국 이 김기현 대표 당대표 하기 전에 서울이나 경기도 험지 놓으면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옛날에 강재섭이도 그랬어요. 네. 제가 보기 그냥 개망신 당하지 말고 차라리 깨끗하게 나 불출마하고 당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게 혁신이 하고 네. 이러면 총선 가면 그러면 이게 살아요. 네. 그게 낫지. 네. 괜히 흠재노가 개망신 당해가지고 떨어집니다. 스타 아닙니다. 본인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아마 이게 인요한 위원장이 덕담으로 뭐 스타위원 하지만 제가 보기 영남권에서 다선해가지고 수도권에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붙을 이런 스타 거의 안 보입니다. 저는 하태경도 장담 못한다 봐요. 그렇죠.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영남권 중진은 불출마가 답이에요. 예. 무슨 흠진호가 개망시다는 저는 그게 앞으로 불출마가 오히려 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뭐 서울 출마, 불출마 이 연장선상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라. 이게 나중에 농담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이게 말이 성립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이 111명인데 33명 빼고 전부 영남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33명이 전면에 서고 나머지 한 70명 이상이 뒷전에 서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 말하고 그러니까는 이 영남 물갈이하고는 그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남에서 물갈이 된다고 하면은 물갈이 된 그 국회의원들도 뒷전에 서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뭐 농담이라니까 논평이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연결시킬 게 지금 첫 행사로 혁신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주를 간다는 거예요. 5.18 무역 김종인 때처럼. 그런데 저도 뭐 강주 민심을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다 강주 민심도 끌어안고 해야죠. 그런데 어제 그런 게 발표가 됐잖아요. 강주에 처음으로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게 됐다. 이런 게 오히려 강주 민심에 다가가는 거지. 40년, 50년 전에 있었던 5.18 그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게 과연 그게 강주 민심의 진심으로 다가서는 거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이 지역적으로도 뭐 조금 좀 동진 정책을 서진이죠. 서진 정책을 펴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는 이게 너무 진부한 거 아닙니까? 진부하죠. 옛날에 이게 그 할배 김종인 있잖아. 예. 김종인부터 이게 뭐 5.18가 무릎 꿇고 뭐 찾아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나 진부한 거고요. 이렇게까지 이게 저자세로 계속 5.18가 무릎 꿇어야 됩니까? 우리 한국 보수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강주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거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 그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거는 필요한데 제 말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게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야 되나? 이게 첫 행사로 혁신이 첫 행사로 이걸 한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중국 속담에요. 이런 말이 중국 속담에 산에 있는 새 2마리보다 내 손에 있는 새 1마리가 소중하다. 이게 내 손에 있는 새 1마리가 산에 새 2마리 있으면 뭐야? 그 내 새가 아닌데. 지금 이게 광주도 어디 보면 산에 있는 많은 새가 있겠지. 제 말은 이게 그만큼 우리 집에 있는 토끼로 많이 봐줘, 새보다. 우리 그 집토끼부터 잘 돌봐야 돼요. 맞습니다. 집토끼는 먹이도 안 주고, 야, 산에 산토끼 1마리 잡으러 가자, 하면 집토끼 다 도망가고 없어요. 집토끼 잘 보살펴가지고 정말 잘 살면 산에 있는 토끼가 봅니다. 야, 저 내려가면 그렇지. 산에 있는 토끼가 이쪽 갈까 저쪽 갈까 고민하다가 저 가보니까 토끼 참 대우 잘해주고 잘 사네? 그러면 이게 내가 이쪽으로 토끼 슬슬 내려옵니다. 토끼 천국으로? 그럼요. 우리가 이게 집토끼들 보수가 잘하고 뭉쳐하면 중도가 이렇게 끌려온단 말이에요. 이래 온단 말이에요. 저들 자로 갈까 우로 갈까 보다가 야, 이 집에 가니까 토끼가 대우가 좋더라. 그러면 이게 오는 거거든요. 이거 실체도 없는 산토끼 1마리 잡으려고 집토끼 다 단납니다, 이거. 지금 광주에 5.18 이것도 진짜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낙후됐으면 정말 어제 그젠가 나왔잖아요. 대형 쇼핑몰 처음으로 강주에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주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하고 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추도식 같이 했는데 그것이 이 보수 통합을 위한 그런 행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 행보와도 지금 그 인류한 그 혁신이가 하는 거는 서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대로 그 보수 대결집. 저도 가슴이 44년 만에 현재도 처음 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8번이나 언급했더라고, 이름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답사,
우리라는 말을요 7번인가 썼더라고요. 예, 예. 저 살려봤어요. 야, 우리 정부죠. 우리 정부. 7번. 음. 어제 정말 그저께 가슴 뭉클한 이런데 그 감동적인 통합의 장면이었거든요. 네. 저는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리 오면 이준석은 친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탁했는데 제가 배신을 철저하게 배신한 놈 아닙니까? 예, 예.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예요. 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통합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도 이준석 포용 이거는 이게 전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스픽스에 나가서 그 좌파 방송이죠. 아, 예. 그래도 이게 논쟁을 벌입니다. 예, 예, 가서 이제 끝나고 뭐 저는 양문석 하도 말이 안 돼서 나왔어요. 뭐 양문석 그다음에 그 우리 그 민주연구원 박진영 완전히 골수 좌파입니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제가 농담으로 어이 선배님들 좀 이준석이 좀 영입하세요. 이준석이 좀 영입하세요. 민주당 좋아하잖아.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맨날 이준석 칭찬하니까. 그랬더니 속마음 털어놓더라고. 제보 그러더라고.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야. 우리한테 와도 또 배신해. 우리한테 와봐 저기 또 배신하고 나가려면 우리가 왜 받냐? 그러니까. 그냥 분탕질 치니까 잘한다 박수 치주지. 자기도 안 들고 합니다. 이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이준석이는 낙동강에 썩은 오리알이에요. 근데 오리알도 아니야. 이미 썩은 오리알. 낙동강에도 안 돼. 저는 민주당에서도 안 들고 한대. 분탕질 치니까 박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무시해서 가버리는 게 최선의 방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신문에 일면 토업 기사로 나오게 한 이것까지 인류안이 생각을 못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저는 인류안 그 혁신위가 그냥 혁신이 보니까는 좀 아마추어들도 많아요. 그 혁신위원 안에 그 전직 당 대표들도 좀 만나고 중진 의원들도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좀 행보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입법부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한 이재명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